어차피 다 가서 같이 찍어 사진 찍어야 되거든. 일단 요건 앉아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과 당선자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동참이 코로나 국난의 성공적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 소속 의원과 당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처를 위한 입법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입법에도 선후와 완급이 있습니다. 우선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는 시급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차 추경과 관련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같은 중기 과제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업들의 초기 예산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미리 거치고 여야 간 기초협의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유관 집단 사이에 이익 또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탐색하고 조정하며 지혜롭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단기 또는 중기 목표에 맞춰 우리는 이달 안에 입법 과제를 선별하고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법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얼굴이 나오셨습니다. 양향자 당선인께서 기업 TF의 위원으로 결합하시게 되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홍정민 당선인께서도 기업 TF의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정식 총괄본부장님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9회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대면 수업과 방역, 돌봄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감염과 2, 3차 감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철저하게 조일 때입니다. 추가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의심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 수립도 마다해선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와 함께 생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신속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안전망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는 디지털 및 비대면 부문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한 공공분야 버팀목 일자리 15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IMF에서도 각국 정부의 공공일자리 공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방역 표준으로 자리 잡은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역 부문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 또한 시의적절한 비전이라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추가 정책 사업도 적극 발굴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이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면한 과제 해결은 물론 사회 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입법 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첫째,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두 번째, 한국판 뉴딜과 제조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비.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의료체제 구축 등 3대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제 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제 시선에 안 들어가 계셔서 역시 기업 TF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김용민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님 모두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당 의원님들 또 당선자들께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의 매일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나 하는 토론회, 간담회, 심포지움 등을 주최하고 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께서 지난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드릴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다가오니까 이것을 법안과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당정 협의가 좀 더 긴밀히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와 함께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또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특히 300여 개의 그 K 유니콘 프로젝트 그 후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IR을 건의해 왔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4월 27일부터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이제 IR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런 IR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 기업에 대한 소개와 또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혁신 의료기기, 진단키트 같은 혁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발명해놓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임상 프로토콜 설계와 자문을 식약처가 지원하고 그것이 국내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IR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외의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시장 개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피치부크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투자가 많이 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을 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업 가능성을 조사를 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투자의 기준으로 53%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법적 제재와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하려면은 규제 수준이 그래도 상당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 규제 혁파를 위한 우리 국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WTO가 세계 교역이 최대 마이너스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국제금융자본 투자가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경제 위기는 훨씬 더 잘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K-방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국들보다도 한 6개월 정도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당정이 국회 개원 전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최우선으로 규제 혁파 입법을 준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그 문제부터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한 8월 말까지는 이 규제가 다 최대로 혁신이 돼야만 외국 금융 자본이 우리 IR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준비를 좀 서둘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방역대책본부장을 겸하고 계시는 김상희 부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44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누적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3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만 명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8만 6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의 상황들 특히 중국에서 다시 감염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이게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그 팬데믹 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우리 방역 당국과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 정말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총 133명이 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클럽 방문 확진자가 접촉자보다 훨씬 많았지만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클럽을 다녀오지 않고 감염된 사람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접촉한 2차 감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를 매개로 확산하면서 3차 감염이 예상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해 주시겠지만 추가로 발표된 확진자 27명 중에는 지역사회 감염 22명 그리고 아직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장소를 방문한 확진자들이 직업을 속이거나 동선을 숨기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클럽에 다녀온 뒤 학원과 가정집을 방문한 사실도 숨겨서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즉각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았어야 할 밀접 접촉자 19명을 뒤늦게 검사받게 했고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몇 명의 학생들은 교회를 또 방문했고요. 교인 등 지역 주민 1,500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지금 문제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사 주점들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3차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조금 후에 우리 정부에서 보고를 받겠지만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방역에 좀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그런 점검을 통해서 더 철저한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야말로 K 방역이 세계의 다른 나라를 또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 다시 2차 파동이 슬슬 보여지는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다 종식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시 생겨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이 방역의 새로운 그런 것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보고와 토론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탄 없이 얘기되어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과감하게 하는데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은 회의가 끝나면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